한국에서 건담 마니아를 가르는 기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프라를 먼저 접하고 애니메이션에 흥미를 느꼈는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고 건프라를 나중에 접했는가. 8, 90년대에 건프라를 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카피판 건프라를 먼저 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애니메이션을 보고 건프라를 만지기 시작했느냐? 90년대에 PC통신동호회에서 활동한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우주세기 팬들은 96년에 오베이로 발매된 기동사 건담 MS-08 소대, 비우주세기 팬들, 헤이세이 건담 팬들은 97년에 방영한 신기동전기 건담 윙, 엔드레스 왈츠가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일본 현지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생각해요. 방영 시기도 건프라가 수입된 시기도요. 또한 PC통신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의 품인지라 일반적인 문화라고는 할 수 없었지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건담을 보고 프라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느냐? 발단은 투니버스에서 윙이 방영된 시점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투니버스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볼 수 있던 계기는 따로 있었죠. 저는 그 시점을 신 건담 프로젝트의 막을 연 작품인 기동전사 건담 시드라고 봅니다. 반다이의 한국 시장 진출,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작품의 특성이라는 3박자가 딱 떨어진 결과였죠. 기동전사 건담 시드는 방영 당시엔 화제가 되는 작품에 불과했지만 방영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건담의 마지막 히트작이라고 불립니다. 아니 여보시오, 다른 히트작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반 고객이야 드린 돈 이상 벌면 히트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업하는 입장에선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반다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선 단순한 히트가 아니라 장난감의 주소비자인 어린이를 끌어들여야 미래 고객을 발굴해야 계속 장난감을 팔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게 가능했던 마지막 작품은 약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시드 단 한 작품뿐이라 마지막 히트작으로 취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건담의 역사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사, 서브컬처 문화사, 그리고 비즈니스 사례면에서 말이죠.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와 문화적 변화, 그리고 한국에서 서브컬처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21세기의 포문을 연 이 작품은 다 가르쳐 주거든요. 시드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쇼와 건담 붐, 즉 1989년까지의 건담 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약간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시드의 탄생 배경을 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죠. 1979년 처음 건담이 방영된 후 40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며 무수히 많은 건담이 방영되었습니다만, 사실 그 건담들의 운명은 순탄하지 않았죠. 퍼스트 건담은 방영 당시엔 큰 붐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1981년에 극장판이 개봉하면서 건담은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등극하고 건프라 붐이 일기 시작하죠. 이후 반다이와 썰라이즈, 그리고 건담 붐을 노리고 가도카와가 창간한 잡지 유타입 FC로 인해 1985년작인 기동전사 제타 건담이 공전에 히트를 하면서 중소기업이었던 반다이는 1986년 도쿄증권 2부에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1부가 대기업군이고 2부는 중견기업군이니 아직 대기업은 아니었죠. 하지만 당시 완구 기업들은 거의 중소기업이었고 상장사들은 다카라와 반다이뿐이었으니 당시엔 꽤 큰 화제였습니다. 당시 재직하셨던 지인의 말씀에 의하면 80년대 초의 반다이 사원들은 회사에 애착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고작해야 애들 장난감 만드는 회사 아니야? 정도였던 거죠. 하지만 상장되자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요. 참고로 다카라도 같은 해 도쿄증권 2부에 상장했지요. 이후 반다이는 역습의 샤가 공개된 1988년 도쿄증권 1부에 상장하여 명실공히 대기업이 됩니다. 경쟁사인 다카라가 91년에 1부에 상장했으니 사실상의 1위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건담이 이미 있었죠. 하지만 반다이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파워레인저, 국내에서는 드래곤볼 관련 사업으로 회사가 조금씩 성장했지만 정작 회사를 대기업의 반석에 올려놓은 건담의 흐름이 시원찮았던 거죠. 제타 건담의 히트를 이어갔어야 할 86년작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는 6%라는 높은 시청률을 보여줬지만 전작 보단 매상이 안 좋았고, 88년작 기동사 건담 역습의 샤로 건담의 인기는 다시 상승하지만 이 순간 토미노의 우주세기는 막을 내리고 말죠. 건담이 끝나자 반다이와 썰라이즈는 건담을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를 합니다. 기갑전기 드래곤어는 더블 제타 건담을 이을 TV 후속작으로 기획된 것이죠. 하지만 80년대 말에는 리얼 로봇물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었기에 성과는 좋지 않았고, 이후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소비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반다이를 비롯한 여러 회사는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결국 반다이는 다시 건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품들은 우주세기이긴 했지만 토미노의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팬들은 토미노파와 비토미노파 정통성을 중심으로 두고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웠지요. 지금의 우주세기, 비우주세기 갈등이 같은 우주세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게다가 이 작품들은 OVA로 발매된지라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죠. 이런 상황이니 반다이와 썰라이즈는 TV로 방영되는 토미노가 만든 우주세기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다이는 건담 사업을 직접 컨트롤하기 위해 1994년 제작사인 썰라이즈를 인수 합병합니다. 물론 반다이의 컨트롤은 이전에도 있었죠. 제타 건담의 LD에 있는 슬리브 노트를 보면 반다이는 스폰서가 된 이후 작품에 상당히 깊게 관여합니다. 작품상의 모빌슈들이 대부분 가변기체가 된 것도 아이들이 변형왕구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수합병이 된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빅토리 건담을 제작하던 토미노 감독은 왜 반다이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일일이 지시를 하고 작품을 뜯어 고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죠. 나중에 회사가 팔린 걸 알고 경영진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담이 흥행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문제는 빅토리 건담의 흥행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전에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에서 빅토리 건담은 성공작이었어요. 시청률도 좋았고 빅토리 건담 프라모델도 잘 팔렸습니다. 다만 반다이의 압력으로 인해 투입된 고양이 눈 로봇 등이 실패했고 목표로 삼았던 어린이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실패했다는 문제가 있었죠. 즉 돈을 들여 썰라이즈를 산 것 치고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 토미노 감독은 TV 애니메이션 후속작 기동전사 크로스본 건담을 상층부에 제출하지만 이는 기각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각본은 수정되어 새로운 작품이 되지요. 이것이 바로 빅토리 건담이 실패한 어린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작품 기동 무트전 지건담이죠. 이후 건담의 아버지 토미노 감독은 지건담의 감독을 지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건담에서 하차하고 만화가인 하세가와 유이치와 함께 94년부터 97년까지 만화로 크로스본 건담을 연재합니다. 토미노 감독이 빠진 새로운 건담 G-Wing X는 일본에서는 연호를 따서 헤이세이 건담이라 부르고 한국에선 비우주세기 건담이라 부릅니다. 이 작품들은 나름대로의 작품성을 인정받고 각자의 팬층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주세계의 팬들을 끌어들이지는 못했죠. 게다가 히트란 면에서도 좀 애매했어요. G건담은 평균 시청률 4.1%로 역대 건담 중 6위의 성적을 거뒀지만 건프라 명인으로 유명한 가와구치 카즈미 씨의 증언에 의하면 기존 건담 팬들은 G건담을 건담에 대한 굴욕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방영 3개월간은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중에서 동방불패가 나오면서 시청률이 급등, 건프라 판매가 상승하여 결국 상업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지만 비즈니스 면에선 좀 불안한 흐름이죠. 후속작인 건담 윙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쪽은 여성 팬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내 시청률은 살짝 올라간 4.3%에 그쳤죠. 이 정도면 대단한 게 아닌가 싶겠지만 애초에 경영진이 기대한 건 제타 건담의 6%대 시청률이었으니 아무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후 건담은 한동안 쇠락기에 접어듭니다. 이후인즉슨 기동 신세기 건담 X의 실패도 있었겠지만 그 배경에는 감독 스스로가 빅토리 건담의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공인한 작품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는 괴물 콘텐츠가 나오는 작품 모두를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에반게리온 이상을 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빌어 반다이는 건담 비즈니스를 재정비합니다. 99년엔 구작 우주세기 기체들을 리메이크하는 기획인 HG-UC 시리즈가 시작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08소대 키트로 발매된 노리스의 구퍼 커스텀의 데이트가 있었다고 하네요. 2001년엔 퍼스트 건담을 리메이크한 만화 기획 기동전사 건담 디 오리지널 간판 작품으로 내세운 건담 에이스를 창간했고 2002년엔 모형지인 전격 합의 매거진에서 역대 최고의 히트작인 제타 건담의 공식 외전 어드밴스드 오브 제타 티탄제 깃발 아래에서를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있었지요. 그리고 99년에는 기동전사 건담 방영 20주년 기념작으로 사실상 마지막 카드 건담의 아버지가 만든 턴웨이 건담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높은 작품성과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환율은 3%대, 바로 전에 방영한 TV판 건담인 건담 X에 비해 소폭 상승한 데 그쳤으며 미디어 판매량도 5,000장으로 겨우 본전에 그쳤죠. 프라모델 판매량은 처참했고요. 물론 턴웨이 건담은 건프라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건담품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모를까 붐을 일으키는 데는 확실하게 실패했기에 결과적으로는 건담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사용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건 반다이에겐 큰 고민이었죠. 새로운 고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거 이상의 실적이 필요했고 하물며 반다이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매출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제다 건담 이상 가는 영광.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고객인 우주세기 팬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했는데 그들은 우주세기 외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든 우주세기 이상 가는 무언가에 고객을 발굴해야 했기에 반다이는 당시 업계에선 잘 하지 않던 시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시장의 데이터를 반영하긴 했지만 이는 아이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니 고양이 닮은 로봇을 넣으라는 식의 건담을 잘 이해하지 못한 높으신 분들의 감에 의한 결정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스폰서의 단기적 이익이 아닌 높으신 분들의 감과 탁상 공론이 아닌 소비자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경험자에게 맡기는 방식을 취하죠. 반다이는 시장조사기관까지 활용하여 지금까지 건담이 성공한 요인을 철저히 검증, 분석했죠. 새 기획의 초안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 작품의 전제 조건을 세우지요. 첫 번째는 기체의 조업이었습니다. 과거 작품 중에서 새로운 고객을 개척한 것은 어린 고객들을 유입한 것은 G, 윙뿐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적, 아군 모두 건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건담이 강력한 기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아이들은 강한 기체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기에 건담은 많이 나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중반에 나오는 강력한 적들은 물론 최종 보스까지 모두 건담을 타고 나오죠. 두 번째는 미형의 캐릭터였습니다. 기존 건담 중 캐릭터 팬층이 가장 두터우며 그 팬층이 매출로도 증명된 것은 오직 건담 윙뿐이었죠. 여성 팬들이 상당히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인기의 요인으로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잘생겼다는 것도 있지만 그 캐릭터를 맡은 성우들이 당대 최고였다는 점, 그리고 목소리가 멋있거나 모성애를 자극했다는 점이 있었죠. 그래서 새 작품에는 검증된 연기력을 가진 인기 성우 중에서 목소리가 미성이거나 여성 팬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선정되었지요. 이 전략은 훌륭히 먹혀서 윙 이후 좀처럼 넘어오지 않던 여성 팬들을 성공적으로 끌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화에 제작이 결정된 작품, 무너져가는 건담을 살리기 위한 작품, 썰라이드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지는 신 건담의 첫 작품인 기동전사 건담 시드는 목소리가 모성을 자극하거나 잘생긴 미남들이 건담을 타고 싸우는 이야기가 되었죠. 자, 이렇게 제작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가 대단한 점은 단순히 모빌스와 캐릭터에만 공을 들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부분에도 세심한 공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뒷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